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의사로부터 고지혈증이 있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분들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음식들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먼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희망병원 심장내과에서 28년간 근무해온 김민수 교수입니다. 올해로 의사생활 30년째가 되었고요. 그동안 수많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에는 저도 오늘 말씀드릴 이런 음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하지만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57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을 박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모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퇴사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을 넘어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어요. 정상 수치가 200 미만인데 훨씬 높았던 거죠.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식단을 물어봤는데 매일 아침마다 곰탕이나 설렁탕을 드시고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갈비를 자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매일 먹는데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거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혈증이라는 게 단순히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몸의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고 뇌에 피가 안 가면 어지럽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더 심각해지면 완전히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생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전부터 먹던 음식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무직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TV 보면서 쉬는 생활 패턴이 대부분이죠.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6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혈당 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성지방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400을 넘나들었거든요. 정상이 150 미만인데 말이에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식사는 잘 조절하고 계시는데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하루에 3-4잔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을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시판 과일 주스에는 액상과당이라는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중성지방을 높이는 주범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고지혈증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마블링이 가득한 고기와 푹 고아낸 사골 국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소고기나 삼겹살, 돼지갈비 등은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포화지방이라는 건 상온에서 굳어지는 기름을 말해요. 버터나 라드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포화지방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여서 혈관 벽에 굳은 기름때를 만듭니다. 몇 달 전에 45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정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었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이 나왔어요. 정상이 130 미만인데 말이죠.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회사 근처에 고깃집이 있어서 점심마다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힘이 난다 하고 생각하셔서 매일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름기 많은 고기를 매일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뼈를 오랫동안 푹 고아낸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은 맑으니까 괜찮다 하고 생각하시는데 뜨거울 때는 맑아 보이지만 식었을 때 하얗게 굳어지는 기름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우리 몸속 혈관에서도 똑같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68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김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곰탕 한 그릇씩 드시는 게 30년 넘는 습관이셨어요. 몸이 든든해진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320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치거든요. 이분께 곰탕의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지 설명드렸어요. 곰탕 한 그릇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고기를 드실 때는 눈에 보이는 기름이나 껍질은 제거하고 담백한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고 살코기만 드시고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안심이나 등심 같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같은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탕수육, 도넛, 라면, 과자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트랜스 지방이라는 건 원래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억지로 첨가해서 고체 상태로 만든 인공적인 기름이에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것들이죠.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진료한 35세 직장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조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총 콜레스테롤이 250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35밖에 안 됐어요. 정상이 40 이상인데 말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야근이 많아서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4-5번은 시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회사에서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신다고 했어요.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인 거죠. 또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시판되는 빵이나 쿠키에도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빵들을 보시면 성분표에 쇼트닝이나 파뮤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자주 드실수록 혈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작년에 49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한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편의점 사장님이셔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셨어요.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이 450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치거든요. 편의점 음식들은 보관과 맛을 위해서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니까 중성지방이 이렇게 높아진 거죠. 튀긴 음식을 드실 때는 기름을 최대한 빼고 드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구이나 찜 같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가공식품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고지혈증은 기름기 때문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설탕과 탄수화물도 매우 위험합니다. 음료수, 주스,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액상과당이라는 건 옥수수에서 뽑아낸 당분을 액체 형태로 만든 거예요. 설탕보다 달고 가격이 싸서 거의 모든 가공음료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액상과당은 우리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몇 달 전에 28세 젊은 남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서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젊은데도 중성지방이 380이 나왔어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하루에 콜라를 1.5리터는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물 대신 콜라를 마신다고 하시면서요. 콜라 1.5리터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각설탕으로 따지면 40개가 넘어요. 이 엄청난 양의 당분이 모두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성지방 역시 고지혈증의 한 종류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벽에 달라붙기 쉽고 결국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흰쌀밥, 흰빵, 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속에서 남는 에너지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됩니다. 올해 초에 52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윤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는 없으셨는데 중성지방이 320이 나왔어요. 식사는 비교적 담백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 사과, 오렌지를 넣고 꿀까지 넣어서 만드신다고 했어요.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갈아서 액체로 마시면 흡수가 빠르거든요. 거기에 꿀까지 넣으면 당분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따라서 밥을 드실 때는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고 음료수 대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나 잡곡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줄일 수 있어요. 작년에 65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3개월마다 하는 정기 검사에서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약을 드시는데도 말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약국에서 파는 벌꿀 음료를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병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벌꿀이 천연 감미료라서 몸에 좋을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벌꿀도 결국은 당분이거든요. 하루에 3병이면 당분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음식만 조심하셔도 혈관 건강을 지키고 무서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고지혈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고 중성지방은 줄어들어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땀이 약간 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촉진시켜요. 술도 적당량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중성지방을 높이고 간에 무리를 줘요. 특히 맥주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중성지방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여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8세 남성 환자분으로 박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290, 중성지방이 380이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시고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또 콜라 대신 물을 마시시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중성지방이 180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 200, 중성지방 120으로 거의 정상 수치가 됐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진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지혈증은 단순히 혈액 검사 수치가 높은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에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개선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려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이 많이 막힌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30대부터라도 정기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지혈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첫째, 마블링이 가득한 고기와 사골 국물, 둘째,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 셋째, 액상과당이 든 음료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또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줘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에 콜라 한 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선택하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관리해서 병을 예방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훨씬 좋은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지혈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혈관 건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신 삼겹살을 내일은 닭가슴살로 바꿔보시고 오늘 마신 콜라를 내일은 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약과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혈액 검사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고 만약 수치가 많이 높으시다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수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면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거든요.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힘들어지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